그냥만 보면 제가 약간 정신이 이쁘나?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권도영. 유성열의 통통 토크. 대표님, 네.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가장 좋아하는 중, 이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시는구나.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가장이 베스트인데. 네네. 여러분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맞습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 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예.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묻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네. 임혜자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후보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는 김혜자, 정치는 임혜자, 가성비 좋은 혜자스러운 임혜자 인사드립니다. 광명포스트, 광명통TV 구독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명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멋쟁이 권도영 대표님, 그리고 유성열 기자님, 우리 서삼래 이사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사님이 타이밍을 놓치셨어. 네. 예. 연기는 김혜자. 예. 이제 시장은 임혜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공식적인 뭐 슬로건처럼 나온 거죠. 네. 우리 그 후보님이 장점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보면 몇 마디 안 나눠도 되게 신뢰감을 줘요. 맞아요. 그죠? 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면모에서 느끼는 그런 그 신뢰감이 많이 느껴져서 네. 뵐 때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맞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임혜자 후보님을 뵀을 때, 너무 친근해서 제가 그날부로 얘기를 했죠. 누나라 부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계속 말을 높여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했죠. 말 높이면은 카톡 끊겠습니다. 네. 정말 누나가 있다면은 혜자 누님 같은 분이 제 친누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대 시장 후보 중에서 우리 임혜자 후보님의 스펙이 가장 아우, 그죠? 예. 화려하죠. 청와대를 가신 분이죠. 뭐. 주변에서도 익히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이력을 한번 간단하게는 힘들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그죠? 제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여러 장 있더라고요. 네. 그죠? 아이고야. 이거 간단하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방송 나눠서 할까요, 이거? 뭐 이것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한 2, 30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불러주시면 좀. 최대한 저희가 편집을 그러니까. 할 테니까 한번 얘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요, 민주당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그 잡지사 기자를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7년. 처음에 촉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을 잘 모시잖아요. 우월적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언론인은 갑이다 생각을 하죠. 저런 단어 봐봐. 준비된 단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이게 쉽게 쓰지 않는 뭐 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야, 분들 뭐 이런 야, 단어들. 뭐 이게 경험에서 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단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기자들이 우월적인 존재였나 보네요. 그럼요. 근데 아니 제가 정당에서 사실은 97년 김대중 총재가 이제 새정치국민회를 창당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 그 당직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채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홍보부장을 하고 공보실장을 하고 대변인실 국장을 하다 보니까 주로 언론인들 지금 그때 출입했던 기자들이 사실은 방송사의 국장들이고 사장도 있고 보도국장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여러 방송에 좀 출연하셨죠, 그죠? 고정 게스트로. 네, 종편에서 많이 봤습니다. 촌철살인의 그런 발언들 하셔서 그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분 되게 말씀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혜자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회자가 회자되고 있다. 이거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야, 괜찮네. 광명에서도 회자가 회자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다음에 네, 제가 그리고 대선 때 이제 2017년 대선 때 제가 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때 문재인 후보 부대변인을 하면서 그 뒤에 승리한 다음에 청와대 1기로 제가 상임행정관으로 한 2년 1개월 정도 청와대 생활을 했죠. 기자 생활, 그 다음에 당직 생활. 당직 생활 오래 하셨네, 그죠? 당 생활 오래 했죠. 네. 그 다음에 청와대로 가시고. 야, 당에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거의 뭐 그래.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더 듣고 싶네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 보면 네.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네네. 기자 생활, 당직 생활, 청와대 생활. 이제 그래서 이력이 화려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가장 준비가 잘 된 뭐 그런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그런 데는 유력한 후보들이 네. 가장 경계하는 후보가 아닌가. 맞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우리 후보? 글쎄요. 근데 기득권이 워낙 세가지고요. 정작 저는 외롭고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그 유리천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콘크리트 벽인가요? 콘크리트. 그동안은 제가 정치 힘들다는 생각을 못하고 참 즐겁게 했거든요. 한편으로 사명감, 이런 소명의식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현실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뛰어드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 남성 중심의 이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커요. 그래서 지금 정치 개혁안도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제가 아주.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비 후보님의 스펙을 보면 임혜자라는 이 사람을 담기에는 광명시장이라는 자리가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를 묻고 싶은데 먼저 광명 그릇이 작지 않나요? 그릇이 어떤 자리가 작고 크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되려는 사람도 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펙에 비해서 광명시장이라는 자리도 결코 작은 자리는 아니다. 작은 자리는 아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광명을 선택을 하셨나요? 광명은 사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광명에서 했어요. 그래서 광명에 대한 추억도 애정도 조금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당에서 당보기자 할 때 그때 당시에 총재 권한대행님이 여기 조세영 권한대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인터뷰도 하고 당에서 조대행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모셨고 남궁진 전 장관님도 당에서 항상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정치적 개인적 인연도 있어서 광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광명에서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그죠 총선 그죠 2년 전에 총선을 한번 도전을 하셨고 또 이제 쓴 잔을 마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장 선거를 또 출마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그 2년 후에 어떤 뭐 신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뭐 가치나 철학의 변화가 좀 있으셔서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저의 꿈이 좀 꺾이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뒤로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자다가도 한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는 그런 진리도 깨우쳤고요. 그리고 진심은 항상 통하는구나. 진실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하려는지 그런 마음들을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오히려 저의 꿈이 꺾인 게 아니라 유보된 거 아니냐. 오히려 시장 선거에 좀 나와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뭔가 지방 정부는 살림살이를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하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다시 뜻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잃으신 거는 2년 전에 이제 그 선거에서 좀 아픔이 있는데 얻으신 거는
어떤 거를? 오히려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다 응원을 해준 거죠. 저에게. 시민들의 격려. 네네, 격려와 응원. 그죠? 그런 어떤 인적 인프라에 대한 자산과 그리고 광명을 또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더 애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그 어떤 높은 벽도 지금 실감하고 계실 테고. 네네. 그 뒤로 또 제가 대통령 지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갔는데요. 김영란법을 만든 거기에 갔더니 실제 광명 시민들이 억울한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권익위에 많이 접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광명의 어떤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역시 정치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부각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뭔가 그 양손잡이가 돼야 돼. 그래서 저기 아니 기자 생활도 하시고 공보 대변인 뭐 활동도 하셨는데 보도자료 좀 뿌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권익위원으로 보도자료 뿌리는 건 또 맞지 않고요. 네, 권익위원으로 당연히 제가 이제 복지노동주심위원이고 경찰 민원주심위원이었는데 그건 당연히 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광명 시민들의 권익도 그때 당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후보님이 이제 본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꼭 이매자라는 인물이 민주당 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선을 보면 부동산이나 젠더 갈라치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여야 공이 각 정당들이 여성 청년의 공천을 확대해가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워야 되고 운동장의 범위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다면 아까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그런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흐름도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잘 준비되고 훈련됐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광명에서는 여성 단체장 후보로는 제가 유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흐름을 잘 가져가면 제가 본선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이나 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개혁 공천 쇄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지난 대선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혁신 공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혁신 공천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이번 이제 공천 룰을 좀 살펴보면 여성과 청년을 한 30% 이렇게 해서 뭐 공천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뭐 이번 민주당 시장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우리 이매자 후보님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이 공천심사위원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진작 좀 뭐 좀 할 걸 그랬네. 야 이거 다음 질문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네. 이매자 하면 일머리를 아는 시장. 네, 일머리를 아는 시장. 그 문구를 슬로건을 선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일머리가 없는 사람. 야, 그 누굴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지? 저는 아니죠. 가만히 있어. 아니 왜 누가 떠오르나요? 확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한데. 그래요? 그분인가? 그래요? 네. 그 일머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핵심을 잘 알고 있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결과도 좋고요. 근데 일머리 없는 사람은 엄청 바빠요. 그리고 사람은 참 좋은데 라는 평가는 듣는데 정작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나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그렇게 또 어필을 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을 뽑아줘야.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개인적 영역이면 괜찮은데 이게 공적인 영역이면 시민들이 이제 그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받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렇게 일머리 아는 사람이 시장 적임자지. 그러니까
제가 공보, 홍보 이런 업무를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선거 때마다 슬로건을 저도 많이 남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지도자, 뭐 DJ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근데 일머리를 쓴 사람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일머리를 잘 아는, 일머리를 아는 뭐 이런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일하고 머리하고 합쳐지 합성어잖아. 네. 그죠? 순 우리말이네요. 근데 권 대표님이 공부머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그 머리가 동글동글한데. 머리가 동글동글. 동그란 머리죠. 이게 근데 좀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그죠? 어떤 뭐 다른 뭐 그런 수식어나 또 그런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보다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행정력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네. 이런 철학 이런 게 보여요. 시민이 원하는 거는 일을 해달라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민이 원하는 거는 성과, 실적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광명에서 거의 한 30년 뭐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참 이게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참 답답하세요? 네, 좀 뭔가 행정력을 잘 그렇다고 해서 뭐 박 시장님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럼요. 네. 박성호 시장님이 못한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일머리를 아는 시장, 네. 뭔가 효율적으로 또 문제를 핵심을 꿰뚫고 예. 그리고 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정치도 나름 열심히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뭐예요? 착해요. 사람이 좋아. 사람은 좋아. 사람이 좋아. 근데 착해. 일 시키면 답답해.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좋아.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누구의?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우리 작년에 들었나? 아니요. 앞전에서 누군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아. 5글자로 표현할 때. 네. 그분이셨어요? 그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셨구나. 이러면 또 누가 또 계속 부각되잖아요. 아니야. 그분은 머리도 좋아. 그렇죠.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그럼. 네. 그죠.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만 좋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제 임혜자 후보님은 사람도 좋고 일머리도 있다. 그렇죠. 일머리를 잘 아는 분이라서 네. 능력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정성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좋다. 네. 그리고 또 얼굴도 미인이시잖아요. 그럼요. 그죠? 송가인 닮았죠. 제가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낙지집에서 처음 뵀는데 네. 멀리서 딱 갔을 때부터 어디서 많이 뵌 분 인사를 제가 바로 찾아갔죠. 얼굴 처음 뵀는데. 혹시 TV에서 보던 송가인이라고 한동안 막 그죠 미스터 트롯에서 미스트롯 우승자. 제 1위 우승자. 저는 처음에 지금 이제 얼굴이 좀 익숙해졌는데 송가인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처음 뵀을 때 노래방 가자고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임가인이여라 라고 소개할 뻔했어요. 기대와 다르게 노래를 너무 못 부르신다고. 그래서 노래방을 못 갔는데 또 한번 가서 노래를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네. 우리 시민들한테 뭐 나중에 시장 되시면은 많은 노래 또 불러주시고 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제 18번이 얄미운 사람입니다. 얄미운 사람 누가 그래 얄밉지? 아니 그냥 박자를 가장 쉽게 맞출 수 있어서요. 박자를 누구였죠? 그 가수가? 그 머리 짧은 네 맞습니다. 이름은 생각나요. 그죠.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떠나가느냐 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분위기 좋네요 오늘. 네네네. 임가인이여라. 저희가 중간에 그러면 뭐 짧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도 한번 짧게 해주시고 그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은 안 됩니다. 네, 한 문장으로. 임혜자 후보님의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칠관왕의 법칙. 칠관왕의 법칙. 뭐죠? 칠관왕? 청와대에서 묵은 갈등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터득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돼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관심 있으면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관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철을 했어요. 그런 그 어렵던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장을 하게 돼요. 네. 이런 칠관왕이네. 네네. 그래서 칠관왕의 법칙을 저의 정치 철학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에서 네. 책을 읽으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만들어낸 그죠? 철학. 지난 총선 때 제가 어디 유튜브 방송에 새날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가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백재원 의원님께서 들으시고 참 의미 있게 들었다는 말씀도 저한테 하셨어요. 좋네. 아니 그럼 뭐 의미 있게 들었으면 뭘 만들어 주던가 해야지. 아니 그 정도 리액션을 할 거면 뭐 들었다 해. 아니 참네. 좋네요. 칠관왕의 법칙. 네. 그러면 두 번째. 청와대 선임 행정관 경험을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 그죠? 그때 좀 더 젊었을 거 아니야. 그때 젊었을 때 그게 행복했다고요? 그래 얘기를 또 그렇게 끌고 가세요. 좀 몰라서. 그러니까. 아침밥을 공짜로 주거든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청와대는 밥이 맛있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 워낙 꼭두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밥은 공짜로 먹어요. 근데 참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8kg 쪄가지고요. 송가인이 됐어요. 아니 저희 그 제자 아버지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이제 그 요리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신라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티켓을 줘서 신라 호텔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맛있죠. 맛있더라고. 그럼요. 선택된 그 그러니까 얼마나 엄선된 그런 그렇죠. 대한민국 장인들만 최고의 모였겠어. 셰프인데. 2년 계셨죠 청와대에서. 2년 1개월. 정말 행복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이미자 후보님을 또 뵐 때마다 한쪽 편에 이제 달고 있는 저 동백꽃이 너무 눈에 띄는데 이 동백꽃이 지금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의미하는 게 있나요? 이게 그냥 꽃을 보면 빨갛고 이쁘다고만 느끼실 텐데요. 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제주 4.3 배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동백꽃이 모든 꽃들이 다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데요. 이 동백꽃의 특징은 그냥 통꽃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제주 4.3의 영령들을 상징해서 정부가 이 동백꽃 배지를 만들었고요. 그게 정부가 만드는 배지 중에 가장 성공한 배지고, 제가 이제 특별히 다른 이유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 시절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국정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좀 잘 수행을 해서 제가 제주 명예도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한라봉이 잘 올라와요. 유가족분들이 고맙다고. 네. 되게 숙연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 리본이 있는 것처럼 제주 4.3 항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백꽃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백꽃이 활짝 피다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뜻이 이게 있었구나. 진짜 국가 권력과 미군정에 의해서 그 제주도민의 3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이다 보니까. 근데 6.25 이후에 가장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 4.3 사건이고요. 4.3 사건은 아직도 이름이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없고 그냥 4.3인 거예요. 그래서 배지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배지예요. 이걸 상징해서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만들어준 거예요. 제 친한 친구의 언니가 퀼트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이고, 그냥만 보면 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머리에는 안 나셨으니까 괜찮아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그래, 건데. 동막골. 막 이쁘나? 뱀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런 네네. 처음 알았네. 제주 4.3 사건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분도. 그래서 이 안에 통합과 화해, 평화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참 저런 깊이가 있어. 네. 아직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들이 되게 많아요.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뭐 여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광명에
임혜자를 닮은 게 작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민주당 대선 패배에 대한 후보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권력은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패배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10년 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오만과, 무능에 대해서는, 물론 다 무능하지 않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든 이 지도자들이 민중과 민생을 같이 살피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항상 엄중하게 채찍질을 한다라는 걸 그렇게 느꼈고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민생을 챙기는데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부터 열심히 잘 챙겨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예. 뭐 정치인들이 자기 객관화나 어떤 상황에 대한 객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신뢰감이 가고 할 소리는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비판받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상당히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도 냉철하게 하셨잖아요.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고. 바람을 탓하거나 밭을 탓하거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은 항상 옳고 민심은 엄중하게 항상 심판을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저는 반성과 성찰,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그래서 개혁하고 쇄신하고 혁신 공천을 해내지 않으면 본선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공감해요. 광명시가 이제 뭐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하지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인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자 후보님이 경쟁력이 세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높지요. 네. 저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우리 강명시 정치인들이 쓰는 화법과 다른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행정력이라는 부분은 검증은 되지 않았으나 그렇죠. 그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시장으로서 탐이 나네, 진짜. 그죠? 이런 분이 시장을 해서 광명시가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후보님인 것 같아요. 진짜 기대감. 네, 몸에서. 기대감을 막 들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불통 행정에 대해서는 좀 소통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시장이 되면 지금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내려와서 일일 민원을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도 이게 막히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잖아요. 약사나 의사를 찾는데 저는 그 약사 의사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지하철역 차량기지 이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층에서 진짜 그 이해관계, 대립되는 이해관계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걸 보고 싶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좋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지금 불통인 그런 행정력을 소통. 그렇게 바꾸고 싶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요. 또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어제 4월 5일 식목일이었고요. 노원사동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그 단풍나무 3그루를 심었는데요. 각각 심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나무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는 시민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행복나무, 하나는 시민들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희망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광명시에 이매자라는 나무를 한번 심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마음의 각오가 돼 있습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워줄 수 있고 또 풍성한 열매도 맺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동안 정치 또 행정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노력해왔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들이 이제 일머리를 아는 준비된 시장이라는 슬로건도 제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잘 받아주시면 열심히 시민들의 권익을 챙기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목소리 톤이나 네. 이 속도, 이 전달력이 네. 너무 준비가 됐어요. 네, 좋네요. 혜자 후보님이 광명에서 무럭무럭 잎사귀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좀 그죠? 저희가 뭐 지방 정치에 대한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네. 좀 인물이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떤 뭐 구도나 아니면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선택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네. 경쟁력 그리고 인물이 부각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맺음을 하고 네. 우리 이매자 후보님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광명 통TV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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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청국장 같은 후보님이시네.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임혜자 후보님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제 뭐 준비된 어떤 행정 능력 이런 부분이 잘 또 시민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긴 한데 뭐 좀 네. 짧은 감은 있죠. 근데 뭐 저는 시민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뭐 정당 그다음에 기존의 뭐 그런 정해진 것보다는 정말 광명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귀를 열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좀 보시고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지금 이제 지방선거 기간이라 준비된 우리 정치인들을 모시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